이른바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 의혹 이 관련해 가지고 오마이뉴스 그리고 민들레 네. 두 곳에서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사를 이제 링크를 걸어가지고 한마디 남겼죠. 네.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엄청난 보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 많이 안 다뤄지는 것 같던데.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쵸?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지금부터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이야기야. 영화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난 영화에서 이거 나왔어요. 항상 볼 때마다 영화 같아. 네. 너무너무 전형적 영화 네. 같은 느낌인데요. 이른바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을 대북 송금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조작 수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정권이 바뀌고 이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 특별점검팀에서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한 그 결과 문건을 우리가 받아보지를 못했어. 그냥 봉지웅이가 어디서 주소 왔다고 하면서 조각조각만 우리가 나눴어. 맞아. 오늘도 요 주소 왔다고 이렇게 주소 꺼낸 걸로 이런 것만 다뤘어. 네. 그런데 이번에 오마이뉴스가 1,600쪽 분량의 실태 조사 문건을 확보했답니다. 와. 바로 이분이야. 야. 이분이라고. 네. 이 예. 쓰레기 뭐 주소 온 거 아니 봉지웅하고 다르더라고. 문건 전체를 전체 1,600쪽 맞아요? 요거 확인하고 갑니다. 1,600이 넘습니다. 어. 1,600쪽이 넘고 1,600 한 25페이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좋다. 자, 이거를 이제 다 확보를 한 상태고 지금 계속해서 후속 보도를 낼 거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군요. 방금 전에도 나왔어요. 방금 전에 나왔어요. 네. 제가 그건 못 봤거든요. 네. 자, 공개된 내용을 보면요.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는지 그 과정이 눈에 좀 그려집니다. 네, 여러분은 영화 보듯이 따라와 주시면 되고 박상용 주인공은 요거를 보고 대응해서 나타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이거 정리 딱 하고 싶다. 정리 깔끔하게 갑니다. 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요. 쌍방울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네, 예. 도망 갔죠. 그러다가 2023년 1월 17일에 한국에 잡혀서 돌아옵니다.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김성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것도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네. 그때 김성태가 한 말입니다. 자, 전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와서. 들어와서. 그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잡혀 들어가죠. 네. 수원지검에서 열흘 뒤 김성태의 진술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 열흘 전에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싹 바뀌죠. 예. 수원지검에 손을 타고 나서 자 3월 10일에 요거는 근데 빼박인 게 3월 10일 녹취록이 이번 문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녹취록이. 요건 녹취가 존재하는 것을 법무부에서 녹취록으로 작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문건 속에서 그 김성태가 접견인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수원구치소에서의 그 상황을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든 버전을 이번에 입수합니다. 좋아. 이거 확실하네. 이건 깔끔하네. 네. 박상용 이거 어떻게 문제 풀라고 나올라 그래? 이 쉽지 않을 텐데 이 문제 풀기가 이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3월 10일 김성태가 본인의 지인하고 접견을 합니다. 구치소에서 그 접견한 걸 녹음을 했고 녹음한 걸 녹취록으로 딴 거예요. 네. 3월 10일 접견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날만 하면 또 뭘 또 내놓으라고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요?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요. 진짜로. 띡 뒤에 이제 이게 요건 욕이에요? 예, 아, 욕입니다. 거칩니다. 네. 거친 욕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띡 까고 열받아가지고 띡 들이 띈 거 다 지금 욕입니다. 욕. 예.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땡땡땡들이 정직하들 못해.
아 더러운 놈의 땡땡들 아주 듣던 말던 땡땡 나가기도 싫은데 아 땡 같은 것들 아주 거칩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났죠. 끝난 거잖아. 야, 끝났죠.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냐. 있지도 않은 거를 이 검찰이 계속해서 더 내놓으라. 이재명 관련 더 내놓으라는 거야. 예. 사실은 여기서 끝났어. 예. 그런데도 하도 우겨대니까 더 들어가겠습니다. 4월 18일 접견 대화를 보면요. 검찰이 이재명을 엮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18일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김성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이 그것도 대북 송금 뇌물로 기소하려고 하고 있더만 제3자 뇌물이 100억 이상이면 그것도 2년 6개월 이상이여 그거 기소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얘도 처음 들은 거겠지. 그렇죠. 야, 가서 보니까 그거 야 이재명을 대북 송금으로 엮으려고 하네. 뭐 이렇게 이제 본인도 처음 접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있구만. 4월 28일 접견 대화를 보면 김성태가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증거도 없는데 검찰 얘네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김성태도 놀래. 아 본인도 지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이거 너무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 네. 그거를 여실히 또 드러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오후에 가면 다음 주나 미스터리 이화영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부지사. 이화영 수사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아마 기소할 것 같아. 그쪽으로 태풍 싹 물러가 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화영이가 아니고 이재명이 한대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5월 달 되면 6월 달, 7월 달에 저 땡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제일 크지. 사실은 나중에 세상은 난리나 버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본인도 지금 못 믿는 거예요. 된다고 하더라고. 또 북한 놈들이 없어도 정황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약간 톤이 이런 거였나 보네.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그쵸. 네. 와, 근데 된다고 하더라고. 뭐 이 새끼들이 된다고 하니까. 와, 북한 놈들 뭐 어떻게? 야 북한 놈들이고 뭐 나발이고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약간 그 톤이네. 약간 비슷했습니다. 방금 그 호남 사투리를 강하게 쓰는데 지금 곽수산 선생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랑 상당히 톤이 비슷해요. 야 너가 살려야겠네. 광주니까. 죄송합니다. 얘가 호남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와. 얘도 놀라는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잖아. 네. 이화영 부지사잖아. 그렇죠. 이화영의 폭로가 필요한 거야. 이화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을 회유를 해야 되는 거야. 이화영. 그래야 지들 입장에서 연결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엄청나게 공을 들였겠지. 5월 5일 접견 내용을 보면 이화영이 뭔가 회유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5월 5일입니다. 아무튼 그 6월까지는 빨리 매듭질라 그러더라고. 이달 말쯤에는 매스컴에 좀 많이 나갈 것 같아. 그 미스터리 결국에는 진술할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북한 돈 준 거 제3자 뇌물 그러게 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그걸로 가버리는 게 낫지. 그 새끼도 그 6월 초까지만 끝날 것 같아. 그놈 있잖아. 이놈 말이야. 성남시장. 그 사람 결국에는 이거 기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 목표가. 결국에는 목표가 거기니까 그 새끼들 그 결국에는 그 약간 야, 이 산다 살아. 예. 이제 아. 정말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이화영이가 회유가 될 것 같은 거야. 자, 그러자 이제 결전의 날이 옵니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날 특정을 했습니다. 5월 17일로 5월 17일 접견 내용을 딱 보잖아요. 이날이 술 파티 날. 술 파티로 특정이 된 날이야. 그렇죠. 그날 대화를 보면 퍼즐이 그냥 다 맞춰져 버립니다. 5월 17일로 가겠습니다. 야, 오늘 중요한 날이야. 이 결전의 날이야 사실은. 이 세상은 태풍이 오면 태풍을 피할 수가 없다 사실. 이 태풍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 태풍 속에 들어가 본 거 어떡할 것이냐 그것을 그 흐름을 인자 만들어야지. 인자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흐름을 만들어야지.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노력을 좀 해봐야지. 야, 이거 소주라도 한 잔 먹고 이야기하면 조금 편할 판인데 이거. 야, 나도 고민 무지하게 돼 임마. 사실 요거 엄청난 도박이요. 만약에 저것들이 기소해갖고 유죄 나오면 1년 6개월 이상인데 스타트가 예를 들어갖고 지금 이화영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오늘 이게 이화영이도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갖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할 판인데 일단은 내가 변호사한테 이야기해봤으니까 그 있잖아 물 있잖아. 물은 좀 그 석수 같은 거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해. 그 흉금없이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게끔 요 환경을 좀 만들어보면 어떠겠냐. 뭔 말인지 알겠지? 요런. 좋았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날 다 나왔잖아. 네. 편의점에서 소주 사죠. 편의점에서 맞아요. 소주 사고 물 사고 네. 그 물 통가리 옮겨서, 예. 다 나와버렸잖아. 맞아. 아니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아니 박상용아 이걸 어떻게 이기겠다고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나한테 어떻게 이기겠냐. 야. 기자님. 그래서 제가 예. 실은 이 보도 쓰면서 이제 밤새서 이제 3.1절 저녁에 요 녹취록을 확보를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3월 3일 새벽 4시 반까지 이 기사를 이제 다 썼는데 네. 쓰면서 이걸 딱 송고하고 나서 들었던 첫 번째 감정이 안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녹취록을 딱 보는 순간 그간에 이 계속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조작 의혹이 계속 있었고 스파트 의혹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강하게 반발하니까 맞아요. 너무 강하게 반발해. 아이고 난 나쁜 놈 된 것 같고 뭔가 자료 막 내놔서 보도하면은 뭔가 나쁜 놈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 맞아요. 심지어 김성태 변호인이 이 자료 유출로 해가지고 저 고발했거든요. 예. 조재현 변호사가 저 고발했습니다. 막 그런 상황으로 막 몰려가니까 들었는데 김성태의 그 당시의 상황들이 하나하나 맞춰 들어가니까 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끝났다 끝 외치면서 안도가 확 밀려오는데 내 개인의 안녕과 우리나라의 발전이 동시에 이 녹취록으로서 풀어지는데 안도란 두 글자가 얼마나 새겨지는지. 기사를 보면서도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거는 사실은 너무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이걸로 끝이네. 이게 정말 너무너무 깔끔해. 이런 완벽하야. 상황에서 항상 써먹는 저들의 말이 있죠. 이 범죄자들은 수시로 말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말은 이제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지들이 만들어 놓은 말은 믿어야 된다 그러고 이 사람 진술이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관련자의 진술이니까 믿어야 된다. 이게 수법이거든요. 네.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지. 요 녹취록이 그 당시에 왜 더 중요하냐? 그 당시에 보도 상황과 그 당시에 이화영이 막 회유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우리가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가다 보면은 하나하나 다 들어맞아. 날짜별로 다 맞아. 그러니까 날짜별로. 맞아. 특히 고수지에서 이화영이 막 돌아섰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이걸 돈 이거 보고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거 언론에서 보도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다 맞아 들어가. 다 맞아 들어가. 그리고 아까 여기 있었잖아. 이건 매스컴에 그 많이 나갈 것이요. 맞아. 나오잖아. 다 맞아 들어가. 그러네. 근데 여기에 보수 방송도 편승을 한 게 제가 방송 나가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김성태가 처음 한국 들어왔을 때 이재명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당신 같으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800만 불을 줄 수가 있겠냐 위에서 네. 뭐 율세프냐.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그래요. 그렇지. 김성태 말을 어떻게 믿냐 그럴 때는 그래요. 못 그럴 때 믿어. 또 못 절대. 믿어. 네. 그러면 너 김성태 말 듣고 돈 줬다는 건 또 어떻게 믿냐. 다음 아이템 갑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이거는 교정시설 구치소에서 다 도청 감청하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그게 열받더라고 나도. 걔네들 다 웬만한 주요 어떤 피해자들이나 이 수감자들은 다 듣거든요. 10분짜리를. 이거 3년 동안 숨겨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열받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한명수 총리 사건에서 그 진실을 밝히신 그 한만호 사장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접견 과정에서 한 얘기들은 지들이 다 조작해가지고 증거로 내거든. 이때 이 말이 이거 꾸미느라고 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증거로 해서 내. 이런 거는 불리하니까 이제 없는 척하고 숨겨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검사는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가 있더라도 제출해야 된다. 이게 이 상황의 경황을 그러니까 그 추이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이거 네. 절대로 숨겨놓는 거지. 그리고 김성태 씨가 여기서 되게 적절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네. 이렇게 보니까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반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휩쓸려서 우리도 죽으니까 살아야 된다 이 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런 얘기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티켓을 싸게 끊어준다고 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요 집중적으로 법무부에서 조사를 한 기간이 이제 7월부터 9월까지고 요 자료가 나온 게 9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녹취록까지 최종 1,600자가 나온 1,600페이지가 나온 게 10월까지 작년 10월까지의 이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 11월 25일에 그러니까 이화영의 위증 사건 재판부 송병훈 부장이 이거를 등사를 해가도록 했어요. 양쪽의 검찰과 변호인단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다 기억하시겠지만 수원지검 검사 4명이서 네. 이 재판 불리해 그렇습니다. 하고 퇴장하고 나서 털어버렸잖아. 그렇죠. 그냥. 이게 그냥 기피 신청되고 나서 그 등사하라고 하라고 한 내용도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진 거예요. 그렇지. 그 멈춰지고 나서 그 사이에 수원지법 형사 12부에서 이 검찰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고 수원고법에서 이 항고에 대해서 기각하고 나서 언제 열렸냐 재판이 어제 열린 겁니다. 어제 열리고 나서 그제야 이 멈춰있던 자료가 이제 변호인단에 들어오게 됐고 그 자료들이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11월 25일에 검사들은 이 자료가 도착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왜 기피 신청을 했을까? 왜 그날 64명의 증인들이 신청해가면서까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희대의 사건의 이제 재판이 막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왜 거부하고 왜 뛰쳐나갔을까? 세상이 공개될까봐. 그렇죠.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최대한. 세상이 공개되잖아. 그 만약에 진행됐으면 공개됐어 그때. 그때 공개됐고 더 반전이 됐을 텐데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항고 재항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야 이 사건에 대한 실체가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검찰 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본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보안 수사권 달라고 끝까지 저기 우기고 있는 상황이잖아. 네. 거기서 실제 법정에서는 지금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행형이에요. 그럼요. 이런 집단인데 참. 오늘 방송 보고 박성현 검사가 안 나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를 얼마나 바보로 나오겠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위증 사건이 이게 별건의 별건으로 이화영의 위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별건의 별건으로 막 증언한 특히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 증언한 걸 가지고 별건의 별건으로 걸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까지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들이 수원지검 검사들이 어제 새로 왔는데 그 새로운 공판 검사들이 증인으로 박상현 검사를 신청을 했어요. 오. 그래서 6월 달께 아마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2주간 이루어지는데 원래 일주일간 하기로 했다가 2주간으로 연장됐는데 네네네. 그 자리에 박상현 검사가 증인으로 지금 채택됐단 말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네. 요청을 했습니다. 오. 그러면은 오. 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게 여론이 과연 이런 녹취록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대응을 할지도 총리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제 이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이 그 국민참여재판 2주간 진행되는 그때 엄청나게 드러날 겁니다. 그게 6월이에요? 아직 그 재판장이 원래 얘기했던 건 6월에 2주간 하기로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3년 8개월째 감옥에 있으니까 네. 이거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재판 준비 과정들이 있고 배심원단 350명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거 예전에 진짜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건이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특히나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은 종편에서 아마 이건 매일 다뤘을 겁니다. 매일 다뤘죠. 그때 만약 종편 했다면 매일 다뤘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다뤄.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봉지욱 기자가 얘기했던 거를 제가 듣고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교도관들의 증언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다른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버려요. 눈 부릅뜨고 그냥 우겨버려요 그냥. 그리고 사실 이 전에도 안부수 씨의 네. 이 진술이 변화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부수 씨도 최초에는 이재명 당시 의원에게 뭐 전혀 불리한 증언을 안 하다가 이 쌍방울 측이 안부수 씨 딸에게 편의 송파에 제공. 있는 그 오피스를 집사를 제공하고 나서부터 바뀌고 그 가정 속에 있었던 이 대화 카톡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지. 잘하네. 이것도 사실 거의 이거하고 똑같은 수준인 맞아,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믿냐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부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3인성호를 완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목표는 정치인 이재명이었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너무나 명징해. 근데 그 연결고리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처음에 김성태 근데 김성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렇지. 그 주변의 쌍방울 관계자들 안부수 그리고 종국적인 그 직접적인 이화영까지 연결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술파티라는 그 소위 말하는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세미나가 이루어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기사가 방금 지금 나온 두 번째 기사가 요 내용들을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를 보강하는 당시의 교도 구치소에서 이제
김성태 바로 밑에 있던 방용철 전 부회장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김성태의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김태현 매제입니다. 네. 매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 딴에는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불만 사항들, 김성태가 얘기한 그 똑같은 결로서 밑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이 다 폭로를 해요. 다 그냥 폭로라기보다는 다 고백을 해버려. 그냥 가까운 사람들 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1600페이지의 법무부 자료 속에 다 포함돼 있어요. 다 포함돼 있어. 그 사람들한테 김성태가 그냥 솔직하게 다 폭로하는 거를 아니요. 그 사람들 다 입장에서. 구치소에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곽 선생 거기 구치소에 있을 때 부인이나 지인들이 이렇게 면회로 오잖아요. 접견으로 오잖아요. 그때 그냥 했던 얘기들이 지금 김성태가 남긴 기록처럼 또 다른 기록으로서 이제 다 똑같다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요건 주인공 김성태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너무나 더 뭐랄까요 리얼해요. 더 적나라하게 나와 적나라할 있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성태는 여기서 주인공이거든요. 김성태는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 내가 다 진두지휘 하려고 그래. 오케이. 근데 거기에 보좌를 맞추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지금 다 있다고요. 다 있고요. 가장 놀란 건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 그리고 김성태가 1년간 구치소에 있으면서 184번 출정을 합니다. 네. 1년 동안 184번 출정하고 그 출정한 이 날에도 아침에 접견을 와요. 그 보좌진들이 와. 근데 이 방용철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 그 또 다른 접견 온 사람한테 쌍방울 직원한테 야 너 저기 우리 몇 시에 수원지검 샵 313호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출입이 이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 출입증을 누구를 통해서 또 다른 그 쌍방울 직원을 통해서 그 출입증을 확보하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프리패스로 그러네. 수원지검에 그렇지. 언제든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리패스가 왜 중요하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도시락 들어가고 갈비탕 들어가고 짜장면 들어가고 그렇지, 연어회 그렇지. 들어가고 나중에는 말동무에 그렇죠 말동무까지 되는 내가 외로워 그 상황에서 김성태 재판 받으러 갔고 나 혼자 거기에 먹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건 내 혼자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와. 말동무하러. 그렇죠. 이게 1313호에서 벌어진 거를 얘기를 다 합니다. 와. 그런 편의는 그 구치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걸 받으니까 이 검찰의 이 권력이 이렇게 세구나라고 해서 협조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 걔네들이 이제 드나들 때 기록이 남으니까 다른 통로로 들어간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김성태 얘기를 해보면은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 중에 제일 어이없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꼽는 거를 만들어냈거든. 이 스타트가 뭐였냐면 변호사비 대납입니다. 맞아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이 누가 맨 처음에 이 주장을 했냐면 이병철이라고 지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대표적 똥파리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저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였어. 매번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하고 그 양반이 갑자기 녹취록이라면서 갖고 와갖고 조작된 녹취록이었거든. 그것 때문에 스타트 된 거야. 이게 시작이 2018년도 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 이래 돼 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권순일 대법관이죠, 그죠?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해 줬다라고 해서 시작된 그러니까. 이야기. 네, 처음에 그거였죠. 스타트는 이 사람의 그 조작된 녹취록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검찰이 받아가서 수사를 하는데 쌍방울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를 변호했던 로펌으로 20억이 갔어.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20억 갔다고. 근데 그 20억은 쌍방울 M&A 때문에 간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금 담당이 누구냐면 친윤 계열의 변호사야. 윤석열 밑에서 검사하다가 쌍방울 가서 변호사던 애야. 그게 이게 안 맞잖아. 안 맞고 자금 추초 딱 보니까는 그게 이제 M&A 관련했고 또 변호사 지가 친윤 변호사가 이거 내가 M&A로 한 건데 이렇게 돼서 없어진 거예요. 머리 아프지 이제. 야 이거 아니다. 뭐 어떻게 엮을래? 어떻게 엮을래 하다가 쌍방울이 이북에다가 돈 줬네? 그럼 이걸로 엮자. 근데 거기 이화영이 있네? 이걸로 엮자.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쌍방울은 대북 사업 관련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그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예.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예. 경기사를 엮은 거죠. 국정원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부양 목적이요. 주가 부양. 그러니까 대북주로 해가지고 당시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갖고 대북주가 다 떴잖아요. 그걸로 한번 주가를 띄워보자. 그리고 김성태가 이런 짓 자주 했어. 예전에도. 그래 이번에도 그걸 한번 띄워보자고 이거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화영이 뭐 옛날 법카 받아 쓴 거 있고 하니까 그때 부지사였으니까 엮어보자. 이렇게 해서 엮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김성태가 그 한국에 안 들어왔을 때
언론과 인터뷰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모른다 이재명 만난 적도 없다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 와서 검찰을 불려가서 조사받으니까 싹 바뀌었단 말이야 말투가. 어? 그게 했던 그날도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김성태 자백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녹취록. 그러니까 정 기자 이게 보니까 23년도던데 네. 김성태가 자기 측근이 빵에 면회 왔을 때 야 검찰이 나보고 자꾸 없는 얘기 하라는다 이런 녹취록인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많이들 아시는 그 연어 술 파티가 2023년 5월 17일 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보도가 된 건 그 전 한 달 전 2023년 4월 28일에 김성태가 자기 측근을 만나서 뭐 이제 7월이면 다 바뀔 것 같다. 얘네들 보니까 뭐 계속 말을 하라고 하는데 뭐 나도 있으면 뭐 말하고 싶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출근하다가 라디오 듣고 보니까 뭐 손수조가 이거 그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진술 이렇게 했으면 거짓이라고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대통령 되게 훨씬 전에 한 거예요. 훨씬 전에. 2023년 거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갖고 올 논리가 없으니까 그런 걸 갖고 오는 막 거예요. 귀국해가지고 이제 검찰 조사 그렇죠.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쯤에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 전후로 그 이 사람들이 측근들을 그 구치소에서 만나서 빵에서 만나서 그런 대화했던 내용들이 녹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한 얘기. 그리고 이것들이 왜 남아 있냐면은 이제 보통은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변호사랑 접견할 때는 녹음을 안 합니다만은 일반인들 뭐 가족이나 회사 사람들 지인들이랑 그 접견을 할 때는 전부 다 구치소에서 그 녹음을 합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검찰에서 그 녹음을 파일을 받아다가 봐요. 혹시나 얘가 뭐 우리한테 안 본 거를 얘기하는 게 없을까 그런 목적으로 보는 건데 아마도 검찰에서 여러 가지 모종의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은 것들을 아마 법무부에서 이번에 뭐 감찰을 찾아낸 그런 것 하면서 같습니다. 찾아낸 거죠. 검찰은 그걸 확보했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없다라고 하고 뭉개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김성태가 문재인 정부 때는 태국의 북동부에 숨어 있으면서 한국의 정치인들하고 통화도 했대요. 뭐 제가 들은 소문입니다만은 무장 병력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잡으러 올 수 없다. 나는 절대 한국에 안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정권 바뀌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미 검찰과 딜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남욱도 똑같은 말 한 거 아니에요. 남욱도 처음에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이재명 모른다고. 그리고 그 이재명 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말 바꿨죠. 김성태도 이렇고.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 잡으려고 다 검사들이 이 증거 조작하고 증언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야 돼?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관련 사건 중에 뭐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이제 요 대북송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수원에서 한 이 대북송금 쌍방울 요 사건이 제일 조작 정도나 표적 정도로 치면 제일 악질이에요. 예. 황당무계하죠. 진짜 악질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계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거기 참여한 검사들 중에서. 근데 보면 심지어 어떤 검사도 있냐면 그 중에는 특수부 검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사장님 안 불면 내가 하루 종일 사장님 가족 계좌 하루 종일 쳐다봅니다. 뭐 안 나오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회유하는 거를 진짜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검사들도 메소드 연기를 해야 되네. 네. 최민식이 잘할 것 같은데. 사실 제 앞에서 그 메소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누군지 알아요. 그냥 말할 수는 네. 없지만 예,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엔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런 수사팀에서 수사 실무 방향성을 총괄하는 사람이 이제 차장 검사인데 검사장 바로 밑에 차장 검사가 한번 윤석열 정권에서 바뀌어요. 그 원래 친윤 검사가 가 있던 거를 바꿔 더 친윤으로. 그 얘기는 뭐겠어요? 조작을 잘 안 하고 주저하니까. 예. 조작을 잘 뭘 못하니까. 안 나오고 막 자꾸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야 너 나와 그래갖고 다른 검사를 또 투입을 해. 그 사람이 더 가가지고 표적 수사, 조작 수사 더 몰아붙여.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에서 나와서 윤석열 정부의 수준, 대한민국 그 악질 검사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 게요. 광역지자체장이 통일부와 국정원의 허가 없이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한다는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돈을 주고 간다 그러면 실정법 위반으로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구속 사항이에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만약에 돈이 정치인한테 간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검찰에서 다 받아본다고. 저도 받아봤거든요. 제가 수사할 때. 네, 네. 네, 안 불어. 돈 안 줬대. 그래놓고 해서 그럼 돌아가세요 한 다음에 나중에 수사관님 저 나중에 녹취록 받아봐요. 그러면 나중에 며칠 있다 구치소에서 녹음이 옵니다. 그거 쓱 한번 들어보다 보면 야씨 검사가 막 집요하게 뭐 무슨 뭐 의심을 하는데 야 그때 뭐 그 차용증이나 뭐 그런 거 남은 거 있지 그거 다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고 그럼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압수수색하고 하는 건데 거기서조차도 김성태 회장이 여기서 보면은 뭐 검사들 수법 똑같네. 이재명한테 돈 준 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 이 새끼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뭐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 당시 이재명 기자는 북한에 가고 싶었는데도 북한이 뭐야? 김포도 못 왔는데.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포가 이제 저 안쪽 김포는 접경지입니다. 왔는데 김포 시장도 오고 다 왔는데 경기지사한테는 연락이 안 갔어. 네. 그래요? 철저하게 왕따시켰습니다. 가고 싶었는데도 안 데려갔는데 접경지인데도 안 데려갔는데 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요새 뭐 KTV가 무슨 뭐 정청래를 패싱했다. 진짜 패싱은 그런 걸 패싱이나 하는 겁니다. 접경지 도지사를 구태여 왕따시켜서 안 데려가고 그런 거. 정신들 못 차리고 있어. 이게 정말 악질인 게 수사기관이 조작을 한 거잖아요. 아, 국가가 국가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죠. 이것도 국정농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둘 밝혀질 텐데 이 사건은 악질적인 사건이고 검찰의 악질적인 사건이고 어이없는 거는 그 성남 FC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홍준표가 했거든요. 힘 있는 시장이 오니까는 대구 FC가 이게 달라진다. 광고 잘 따네. 그렇지. 후원 업체를 막 따라내 힘 있는 시장이 오니까 막 이렇게 박수 쳤다고. 똑같은 일을 이재명이 했는데 빵가라는 거잖아. 이유가 뭐야? 뇌물을 받아서 뭐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었대. 정치적 이득이 어떻게 뇌물이 되냐? 코스피도 올라서 정치적 이득이 된다. 그렇죠. 그런 거. 야,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윤석열이 외국 가서 한국 저기 뭐 물건 팔았잖아요. 물건 팔았다. 원자력 발전소 뭐 팔았다 그랬잖아. 그럼 그것도 정치적 이득을 얻었기 아니, 때문에 그거야. 윤석열이 경제를 망하게 한 게 경제가 잘 되면 자기 뇌물죄가 되니까. 그런 그래서 일부러 안 한 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되네, 진짜. 그러니까 대구 FC가 경남 FC였군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 FC를 더 좋아했어. 그래 시민들이랑 당간도 하고. 맞아요. 그 맨날 찾아다니고 박수치고 진짜 거기에서 많이 해서 선수들 연봉도 많이 주고 뭐 감독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박종환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성남 1화 구단이다가 네. 성남 1화가 빠져버려요.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시민들이 그걸 성남 1화가 명문구단이잖아요. 그래서 시민구단으로 흡수를 하고 박종환 감독을 데리고 그때 이제 센터포드가 그 저기 말 많은 황의조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심도 많고 하니까는 시민구단이가 재정이 취약하니까는 기업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래가지고 뭐 여기도 달고 그다음에 대신에 스폰 해주면은 우리 성남에 뭘 하나. 이거 너무나 당연한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으니까 뇌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러면은 지자체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지자체장이 지자체를 위해서 하면은 그거 다 그냥 이상한 게 되는 거야. 손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남 FC 사건도 그게 될 수가 없는 사건이니까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무혐의를 한 거를 검찰이 그냥 계속 붙들고 있다가 윤석열 정권의 정권 딱 바뀌고 나니까는 경찰 원래 그 성남 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사건이거든. 이거를 갑자기 그 경기 남부 경찰청으로 재배당해가지고 다시 수사 들어갔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들어간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봤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따위 얘기하면서 자기 당대표 뒤통수에다가 도장으로 콱 찍어서 나가라고 하는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어처구니 없는 사건. 이게 사건이 됩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만든 사건이 이게 어떻게 사건이 됩니까? 전부 다 이재명 사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사법 리스크 하면서 동지들이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낙천하는 거지. 새끼들 나쁜 새끼들 말이야.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단단히 또 화가 난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오늘 본인의 그 X에다가 트위터죠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게 된 배경이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나는 이재명한테 돈 준 게 없다. 이재명이 더럽게 엮였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녹취가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법무부가 감찰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공개하지 않고 이 그러니까 피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사 당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자료는 원래 먼저 쓰게 되어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도 이게 본인들이 기소하려고 하는 이제 목적에 안 맞으니까 의도적으로 그 증거는 감추고 네. 오히려 피의자한테 불리한 증거만 짜맞춰가지고 네.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작 기소라고 명백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국가 폭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국민들을 돌보는 어떤 아까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흉기로 권력이 쓰였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라서 뭐 본인 사건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증거 조작, 사건 조작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범죄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이재명 정부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구치소에서 그 접견 녹취라는 거는 녹음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수사하는 사람은 알죠. 그러면 김성태가 이런 이재명 그 대통령을 상대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 역시도 수사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선택적으로 참고하고 일반적인 진술을 강요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아닙니까? 뭐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고의로 누락시키고 김성태가 태국에서 귀국하는 그 당시부터 폴리바겐이 있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뭐 확인되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민주당에 이제 김성태하고 친한 정치인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김성태가 이제 태국에 도피하고 있을 때 통화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김성태가 애초에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지 않습니까? 권순일 변호사 대법관 출신 그분 변호사비 대납 사건인데 국내에 들어올 때 그게 없으면 다른 걸로 조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요. 이미 하고 김성태는 애초에 태국에 제가 알기로는 북동부 쪽에 어디 숨어 있으면서 무장한 사람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무슨 뭐 한국 경찰들은 나 체포 안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야. 뭐 물론 이거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정치인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근데 갑자기 한국 검찰하고 협의가 돼가 들어와 버려요. 그때 이미 김성태하고 폴리바겐이 됐구나. 검찰이 짰구나. 이런 의심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국정원이라든가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과 접촉해서 돈을 말이 안 주고 되죠. 방북한다는 네.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이 공소사실을 보면은 경기도 대신에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를 이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직물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북한에서 쌍수를 들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이렇게 냉랭한 거예요, 그러면? 예. 이렇게까지 금전 지원까지 해준 사람이 이재명 지사였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남북 관계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게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면서 아예 우리하고는 상종도 안 하겠다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언급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말씀대로 이게 쌍방울이 북한에 무슨 돈을 보냈다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네. 당선시킬 목적으로 뭔가 북한하고 짜웅을 했다. 이거 설정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전제 구조고요. 자체가 그 당시에도 사실 대북 사업은 원래 중앙 정부가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근본적으로 북한하고 이 소위 중앙 정부 당국의 허락 없이 접촉한다는 발상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고요. 네. 그거는 반드시 뒤에 처벌받는다는 거를 공직자, 정치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원 자료를 뒤져가지고 만약에 국정원이 협조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도움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재명 지사한테 줘서 북한하고 접촉했다 이런 자료가 없는 이상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접견 녹취의 내용이 굉장히 생생한데 허재무 씨가 살펴본 네. 녹취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좀 충격적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어제 녹취 내용에서도 그렇긴 했는데 오늘자로 오마이뉴스 단독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화용 좀 빨리 설득해달라라고 했던 내용이 담긴 것도 추가 기사로 지금 내왔는데 그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한테 이화용 좀 설득을 시켜달라. 나 살 빠진 거 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 박용철의 주장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댓글들을 많이 살펴보는데 굉장히 화가 나는 지점은 그래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사법당국이라든지 법무부에서는 지금 즉각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기소 과정에 대한 조작이나 이런 걸 거의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지금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문제를 봐야지. 이거 이 사람 주장 저 사람 주장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막 다 각자 유리하게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북한하고 어떤 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쌍방울 그룹이 그 목적을 가지고 뭘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아니 그 북한과의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전에 보면 그러면 쌍방울이 돈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그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얻은 이득이라는 게 현실적인 결과로 존재해야 되는데 방북했습니까? 방북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체장이 방북하려면요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통일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도 허가를 득해야 되고 수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남북 관계가 교착돼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설정 자체가 황당무계한 이야기예요. 네. 다만 이재명이 줬다는 증거도 없지만 안 줬다는 증거도 북한에 있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걸 알고 진술을 하고 못하기 지금 때문에 북한의 진술을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 없잖아요 검찰이. 그래서 검찰이 억지로 만들었다라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녹취 중에 김성태가 2023년 3월 10일 수원구치소로 면회온 측근 쌍방울의 비상임의사라고 하는데 이분한테 한 얘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럽니다. 진짜로 XX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이러면서 중략하고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결국은 이 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검찰에서 김성태를 상대로 이재명이 돈을 줬냐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궁한 정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짜맞추기 수사의 아주 달인이라는 거는 검찰 특수부 수사 행태를 그동안 보시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에게 이 유리한 증거를 원래 먼저 채택해야 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원리 이런 거는 깡그리 무시했다는 게 지금 최소한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 사람 죄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증거를 몇 가지를 찾았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그 두 개를 같이 놓고 기소를 하면서 적어도 재판에 임해가지고 어느 게 진짜 증거인지를 이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히 그거는 검사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아주 법을 위반하면서도 다른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짜맞추기 수사를 해왔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 보면 김성태 회장이 내가 안 줬는데 이 진짜 어떤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내가 주었다고 말해버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조작 기소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이게 이렇게 거라고 혐의가 제3자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거는 못 찾으니까 북한한테 준 돈을 이재명을 보고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리 구성을 한 건데 아니 북한에다 800만 달러 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가까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 이상합니다.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의심되는 부분이 김성태와 이제 북한 사업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제 이른바 브로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대북 사업이 그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단체장이 대북 사업 할 수 없어요. 애당초 아예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정보가 없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김성태 회장이 2023년 4월 28일 그 녹취를 보면은 검찰의 수사 정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화영 아니고 이재명 한대. 그건 아마도 괄호 열고 닫고 의혹을 구속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럼 쭉 하면서 본인 의견을 표출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 검사가 된다고 하더라고. 또 북한 놈들이 없어도 정황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수사를 받는 피조사자도 이 사안에 대해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너무나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뭐 저 회식하면서 작전을 짜질 않나. 돌아가면서 불러다가 이 조사하면서 계속 진술을 강요한 정황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우리가 검찰의 흑역사들 중에
정말 이게 최고봉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진짜 조작 수사 중에도 이런 조작 수사가 없는 것 같고요. 이화영 재판 때도 쭉 보니까 그런 이제 의심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들어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법정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바로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 사법 문제는 신중한 편인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런 녹취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을 때 내용을 봤을 때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검찰이 그냥 찍어놓고 결론 내려놓고 기소하고 처벌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재판 과정 중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졌으면 명확하게 좋겠습니다. 가려지길 바란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고 여하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검사도 기소를 할 때는 양심이 있는 존재니까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을 판단하고 수사를 길게 하고 관련자 진술을 받았을 것 같은데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 회장의 이런 식의 접견 녹취가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 공개되다 수없이 있었을 보니까 거고 수없이 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정치권에 그 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녹취를 갖고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 특수부 검사들이 없는 제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나쁜 버릇도 있고 또 하나 보태고 싶은 게 검사 출신들은 가능하면 정치라든가 국가 운영에 개입시켜서는 안 될 수준의 인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국가의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통일부의 운영 시스템, 지방자치정부의 그 권한의 문제 이런 것들 법규라든가 좀 보면 압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고 그다음에 북한이라든가 통일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행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상상력에 의해 가지고 내가 조작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 수준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통일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경제 수사해봐서 경제 잘한다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검사 출신들 정치권에서 떠나라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박진영 원장님 오늘 뵈니까 아부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성질도 잘 내시고 오늘 성질도 잘 내고 좋습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대통령께서 화를 냈다고 하는 대목 중에 저는 국가가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대목이 뭐냐면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이 녹취를 확보를 했는데도 그거를 은폐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대목이에요. 공개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이 문제다. 왜냐하면 법무부는 검찰을 외청으로 두고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설사 잘못하더라도 감독을 하면서 그거를 바로잡을 이제 의무가 법무부한테 있는 거고요. 법무부라 하면 바로 대통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직접 개입해서 검찰의 증거 조작 행위를 방조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묵인한 거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증거 조작을 더 시킨 거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자치단체장도 하고 청와대도 있었지만 일부 직원이 일탈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뭐 구성원 중에 공무원이라고 없겠습니까? 이상한 짓 하면 그걸 감시 감독하라고 있는 게 감찰권을 가진 법무부고 감사원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나서가지고 만약에 이걸 은폐 조작하고 지시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걸 조작하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그 국가의 필요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는 말씀을 요하면은 겁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에서 특별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과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기능 역할을 못하고 검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악행에 대해서 견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습니다. 확실하게 짚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고 우리 의원님이 보니까 이 법무 분야에 왜 이렇게 해가 밝으신가 했더니 자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사를 링크를 같이 했었는데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줘 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 그러니까 이런 녹취가 나왔다라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을 올려놨는데 시민언론 민들레와 오마이뉴스가 특별 점검팀을 만들어서 지난해 9월에서 10월 법무부의 이 특별 점검팀이 작성한 1,600여 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해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보도 내용이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뭐 이렇다 저렇다 설들이 많이 있었고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었는데 문건으로 확인이 됐고
녹취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오늘 오전에 이 기사를 보고요. 이 기사의 사실관계에 입증이 되면 이게 법 왜곡죄예요. 그렇죠. 이건 법 왜곡죄. 이게 법 왜곡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이냐?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가 되어서 정권이 바뀌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흔히 얘기하는 연어 술 파티 이 사건 관련해서 특별 점검팀을 꾸렸고, 뭐 수원구치소라든지 여러 실태 조사를 쭉 진행해 왔었는데,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리고 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등장인물. 관련된 이 접견 녹취록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를 여기서 이제 짚어볼 텐데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 법 왜곡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문제인가요? 자, 일단은 2023년 1월에 김성태라는 인물은 태국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때 이미 이게 도주해 있을 때였거든요. 도망가서 외국에 있었던 것인데 태국과 체포가 돼서 우리나라로 송환돼서 올 때 공항에서 저 이거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당시 이재명 뭐 당시에 그 지사 그리고 뭐 대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물어요. 이재명 씨와 전화한 적 없다.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냈다가 수원지검에서 집중 조사를 받죠. 그리고 구속 이후에 약 한 10일 정도 지났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흔히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건데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왔다는데 이거 좀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뭐 끝날만 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뭐 은행 금고요?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요. 진짜로 XX 욕입니다.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뭐 있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도 아니고 뭐 까고 열받아 가지고 욕입니다.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직 카들들 못해 이 더러운 놈들아. 듣든 말든 나가기도 싫은데 이 개들아.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접견이라는 것은 옆에 교도관이 있는 거죠? 있죠. 네. 이게 변호인 접견을 아마 한 걸로. 이게 지금 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자 접견. 그러면 전화 녹취.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저는 교도관이. 지금까지 안 알려졌던 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없고 난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얘기했던 사람에게 검사라는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얘기하라고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야 좀 더 내놔봐. 그랬더니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뭘 또 더 내냐? 뭐 쥐어 짜면 나오는 뭐 내가 뭐도 아니고 등등등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부터 그냥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거짓말 짜고 한 거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증거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만약 이게 이제 검사가 이걸 막 알았으면 사실은 본인이 지금 조작한 거잖아요. 조작하려고 한 거고요. 오히려 증거를 만들거나 증거를 확보하려고 없는 거를 지금 했던 거잖아요. 사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다 하나하나 이제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시간 관계상 어렵다고 보면 이제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좀 될 텐데, 자, 맥락은 이래요. 김성태라는 사람이 이재명 모른다 그랬는데 조사받고 나서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왜 줬고 누구를 통해 줬고 이런 것들의 면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뭐 안부수라는 인물의 등장, 그리고 안부수 외에도 그 연어 술 파티 할 때 같이 있었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 KH 그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배상윤 회장,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실, 이 수원지검 1313호 여기에서 이 배상윤이라는 사람과 김성태가 통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사람들이 같이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는 이런 내용들의 녹취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비어있는 논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인물도 등장시키고 저 인물도 등장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사건에 우리가 이게 모두 1600쪽이고 저도 이제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그거 받아가지고 다운 받아놓고 왔는데 프린트하려고 하니까 엄청나던데요. 여튼 한 번쯤 이제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증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국정조사의 맥을 어떻게 짚을 것이냐 이건 건데요. 현직 검사들이 있지도 않은 증거를 조작해서 어떤 정치인의
생명을 쥐고 흔들려고 했었던 어마어마한 정치 사건이 된 겁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왜 현직 검사들이 이렇게 했느냐. 대통령인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에 해당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또는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한 한 목적으로 현재 검사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만든 겁니다.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위례 백현동, 성남 FC 8건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 거기서부터 그러다가 시작해서 쌍방울 예. 그래서 이제 대북 송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서사는 거짓말로 점철된 조작으로 점철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으로 놓고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동원되면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파괴인 거예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죄책감도 없고 뭘 잘못했냐라는 태도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현직 검사들이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특히 당시에 박상용 검사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 TV조선이었나요? 그 조선일보였나요? 어떻게 유튜브에 출연을 출연을 했잖아요. 현직 검사가 출연해서 본인의 유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던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정환 변호사 곧 가셔야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총평 및 우리 김정환 변호사가 생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접견 녹취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변호인 접견이라는 거는 재판과 관련된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을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비밀 접견을 합니다. 전편. 근데 이 일반 접견은 이 사람들이 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를 녹음을 하거든요. 이 녹음이 실제 재판에서 녹음 자체가 증거로 쓰이기도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접견 녹취록을 관련된 검사들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건 한두 명의 검사가 덮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직적인 조직범죄. 조직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보여주는 저는 이 접견 녹취록에서 이 증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야 역시 검찰이란 조직이 이렇게 상명하복식 비겁한 논리로 돌아가는구나. 예. 그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이게 진짜 한 명의 검사가 이걸 이렇게 마음을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는 검사, 공판 검사 이런 사람들이 쫙 다 이 내용들을 지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장성 기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검찰이 조직적으로 한두 명의 검사가 아니라 아니면 미필적 고의 등등까지 갖다 붙이면 이 검찰 조직 전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보는데요. 거예요. 그러면 했으니까. 이 행위에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중범죄자를 만들어가지고 없애려고 했던 그 일에 이익을 보는 자 누구이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돼서 모두가 그래도 0.73% 표 차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할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잘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한다는 게 이렇게 정적 죽이기를 하는데 현직 검찰을 동원했고 그 현직 검찰들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법률가들이. 그럼 그때 법무부 장관은요?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요. 마찬가지죠. 알죠.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돼요. 요 말씀하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죄야라고 현상을 보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들이 수사 잘한다라는 검사들이 수사를 배우는 게 수사 시나리오를 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거야라고 해가지고 현상을 갖다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조작되는 거고 오히려 그 유리한 증거가 있어 숨기게 되는 거. 지금 이런 증거가 있으면은 검사는 법상으로 정말 공익의 대변자, 이러이러하면 그 관련된 재판, 이재명 씨는 억울하겠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사 시나리오 상에서 벗어나잖아요. 배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였죠. 여기에 언론이 얼마나 끔찍한 악마화를 언론 했습니까? 얘기하기 전에 우리 김정환 변호사 네. 먼저 좀 보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개강을 하는 바람에 제가 수업 때문에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학생분이 계시면 개강 축하합니다. 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준 변호사하고 장윤선 기자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자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다 알고 결국은 있었으면. 사실 어떤 정책 목적을 위해서 부역 활동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좀 전에 우리 김정현 변호사 얘기한 게 그게 그림을 그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는 특수부가 잘하는 예. 게 스토리텔링. 예. 그림을 그려요. 아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그려놓고 거기 이제 사실은 어떤 사실관계 대전제가 법 적용시키고 그래서 결론은 이 법정에 맞아떨어진다. 이 범죄네 처벌하자 이런 구조거든요. 자기가 그려놓고 딱딱딱 맞춰 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다가 이게 안 맞는 게 나오면 안 하든가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통제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야 뭔데 뭘 갖고 왔냐 이러면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재권마다에 뭐가 있을 다 텐데 있죠. 그것이 다 통과됐다는 근데 거죠. 이거는 한 몸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윤석열이 뭐 법무부 장관, 예컨대 검찰총장, 그 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장, 그러니까 평검사까지 다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그림을 그리다가 비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거기를 억지로 만들어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나온 연어 거잖아요. 같은 거 예. 사맥이고 뭐 예. 협박도 그때 하고 그랬어요. 회유도 하고 처음에 하면서 대북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대납이었거든요. 저는 뭐 이 사건 좀 관계도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갑자기 대북 송금이 나왔길래 이게 뭔 소리였니까 어떤 놈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대북으로 가보자. 제3자 뇌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대북 송금을 해서 김정은이가 받아 처먹은 거 되면 이거 야 그림 재밌네. 이거를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증거들을 사실관 끼워넣으면서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보수 증언 받아내고 예. 김성태 너 이거 얘기 꼭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림이 그려진다. 이딴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마어마한 시나리오 범죄 시나리오를 국가 권력이 짰다는 게 참 그렇죠. 기가 막힌 예.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대한민국의 권부에 해당하는 언론도 거기에 부역을 한 거고요.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끔찍한 나라였던가도 확인이 되는 거죠. 윤석열이 그 자주 썼던 표현 중에 그 카르텔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에 딱 완벽하게 완벽한 카르텔에 해당이 작동하는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오늘 시작이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데 예. 항상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것만 잘못했나요? 사실 김건희 사건 막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터진 거잖아요. 진실을 발견하는 건 첫 번째지만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부역했거나. 근데 좀 전에 우리 진행자 그 말씀했어요. 과연 그 검사들이 이익이 있냐? 무서워서 그랬냐? 아닙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놈은 승진합니다. 승진하고 승진해서 뭐 잘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갔다 마지막에 검사 옷 벗을 때 옷 벗으면 변호사회가 돈 엄청 벌어 제껴요. 전관이 되는 거죠. 또. 지네 이익을 위해서 한 거지. 뭐 무서우면 안 하면 그만. 제 같은 무섭잖아요. 근데 왜곡죄 걸릴 거잖아요. 안 할랍니다. 나 변호사 할게요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그게 검사든 부장검사든 뭐 어떤 놈이든 했기 때문에 이 검사들은 저는 끝까지 단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잘 나가는 검사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뭐 조선 제일검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오래된 거죠. 사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부터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기소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검사들을 오히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적으로 만드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반부패 수사 뭐 혹은 특수부 그 전에는 이제 뭐 공안까지 올라가는 검찰의 그 왜곡된 역사들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이 주장하기로는 과거사위원회처럼 검찰 과거사위원회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냐? 필요합니다. 이미 저는 했었죠. 문재인 정부 된다고 때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지금 윤석열 검찰의 과거사만 좀 뭐 가까운 과거라고 해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원하는 의원들의 모임도 있고 네. 당이 이제 그러니까 정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게 조작 기소 및 이 공소 취소를 원하는 이 모임이 있는 거잖아요. 또 기구도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공소 취소로 끝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이제 일단 공소 취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12일 날로 예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보고할 계획이다까지 그렇죠. 나왔어요. 12일 날. 그래서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사건 과정.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1600조에 해당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뭐 특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보내겠죠.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시에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한 뭐 기소나 뭐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싶습니다. 단죄를 좀 해야 되고 제 얘기를 조금 짧게만 드리면 저도 이제 군 검사를 좀 했었는데
제가 육군본부에서 근무할 때는 그 기능들을 다 형사 사건도 처리하지만요. 예. 지금 말한 반부패 특수 사건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 사건이라든지. 군 검사도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인지 사건도 있고 헌병에서 올라오는 사건도 있는데 인지 사건에서 무능함을 제가 많이 드러냈어요. 본인이 하다 보면 없어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그걸 지어내서 하는 거기서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선 제일검이라고 불렸던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잘 파가지고 운하로 연결을 많이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가 지적해 주셨지만 언론이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죠. 부역한 거죠. 어떻게 왜냐하면 보면. 공중전, 여론전이라는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언론을 활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뭐 서초동 빨간펜 선생님, 그러니까 서초동 편집국장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수사는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 그렇죠. 단순히 검찰 안에서 머무른다던가 안 이게 됩니다. 아니라 예. 더 많은 영역까지 볼 수 있는 이 국정조사가 됐건 향후 수사가 됐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